애를 맡겨면 똑바로 봐주셨어야죠. 이게 지금 살짝 까진 거예요? 어머니 다른 일 하느라 애 방치하신 거 아니에요? 짱짱나 정말. 오늘은 그냥 가주세요. 쫓겨나듯 나온 복도에서 정자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여행 간 사흘 밤낮을 정성을 다해 손주를 돌봤건만 돌아온 건 날선 비난과 당장 눈앞에서 사라지라는 문전박대뿐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박정자는 아들 집에 갈 때 항상 전화를 먼저 했다.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었다. 결혼 초에는 그냥 갔다. 손주 준호가 태어났을 때도 그냥 달려갔다. 그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아들 집인데, 손자가 있는 집인데, 보고 싶으면 가는 것이 뭐가 이상한가 싶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며느리 지연의 표정이 달라졌다. 연락 없이 갔던 날, 문을 열던 지연의 얼굴에 반가움이 없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거실이 좀 어지럽다는 둥, 마침 청소를 하려던 참이라는 둥 말을 이어갔지만 그 눈빛은 솔직했다. 왜 왔냐는 눈빛이었다. 정자는 그날 이후로 반드시 전화를 먼저 했다. 가도 되겠느냐고 물었다. 그것이 예의라고 생각했다. 며느리가 편한 것이 아들도 편한 것이고 아들이 편해야 집안이 편한 것이라고 스스로를 납득시켰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다. 정자가 먼저 전화해서 가도 되겠냐고 물으면 지연은 열에 일곱은 바쁘다고 했다. 준호 학원이 있다. 집에 일이 있다. 현수가 늦게 들어온다. 이유는 매번 달랐지만 결론은 같았다. 지금은 곤란하다는 것. 반면 지연이 먼저 전화할 때는 달랐다. 어머니, 이번 주 토요일 괜찮으세요? 준호 좀 봐주실 수 있어요? 그럴 때 정자는 바쁘다고 말한 적이 없었다. 바쁠 때도 시간을 냈다. 손자가 보고 싶었고 아들 내외가 필요하다는데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 하지만 그것이 반복되면서 정자는 조금씩 깨달아갔다. 자신이 이 집에 환영받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필요할 때 불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전화 한 통이면 달려오는 사람, 하루 종일 아이를 봐줘도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없어도 괜찮은 사람. 그래도 부르면 갔다. 손자 때문이었다. 9살짜리 준호는 할머니를 좋아했다. 정자가 오면 달려와 안겼고 할머니 손을 잡고 이것저것 보여주고 싶어 했다. 학교에서 있었던 일, 친구 이야기, 좋아하는 게임 이야기. 정자는 그 이야기들을 들으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얼굴을 했다. 준호의 목소리가 정자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 좋은 소리였다. 그러니까 지연이 전화를 하면 정자는 가방을 들었다. 매번 그랬다. 그리고 후회하지 않았다. 준호 얼굴을 보면 오는 길에 서운함이 다 녹았으니까. 그것이 정자를 계속 그 집으로 향하게 만드는 이유였다. 그의 봄이 시작될 무렵 또 전화가 왔다. 전화는 금요일 오전에 왔다. 어머니, 저 지연이에요. 오늘 오후에 시간 괜찮으세요? 준호 좀 봐주셔야 할 것 같아서요. 정자는 마침 집에서 쉬던 참이었다. 괜찮다고 했다. 언제 가면 되냐고 물었더니 2시까지 와달라고 했다. 자신은 2시 전에는 나가야 한다고, 준호는 2시 반에 학원에서 돌아온다고 했다. 어디 가냐고 묻지 않았다. 물어봤자 대답이 신통치 않을 것을 알았다. 약속이 있다. 볼 일이 있다. 그런 말이 돌아올 것이었다. 정자는 그냥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다. 버스를 타고 가면서 준호한테 뭘 해줄까 생각했다. 요즘 준호가 뭘 좋아하더라. 라면을 좋아했던가. 아니면 볶음밥? 음식점을 30년 넘게 운영했으니 뭐든 만들 수 있었다. 아이가 맛있다고 먹어주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했고 행복했으니. 2시가 조금 안 되어 도착했다. 지연이 문을 열었다. 이미 외출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가방을 어깨에 걸고 코트를 입고 있었다. 정자를 보자마자 말했다. 어머니 오셨어요. 준호는 2시 반에 와요. 저녁은 냉장고에 있는 거 해주시면 되고요. 저 늦어서 지금 나갈게요. 그게 전부였다. 어디 가는지, 몇 시에 돌아오는지 말이 없었다. 정자가 뭔가 말하기도 전에 지연은 이미 신발을 신고 있었다. 저녁 전에는 오는 거지? 지연이 현관을 나서며 말했다. 네, 그럴게요. 문이 닫혔다. 정수는 텅 빈 거실에 혼자 섰다. 가방을 소파에 내려놓고 앉았다. 집안이 조용했다. 2시 반까지 기다려야 했다. 준호가 돌아오자 집이 환해졌다. 할머니 하고 소리치며 달려오는 아이를 정자는 꼭 안았다. 냄새가 좋았다. 아이 냄새, 땀 냄새와 햇빛 냄새가 섞인 것. 오후 내내 함께 있었다. 숙제를 봐주고 저녁을 만들었다. 준호가 좋아하는 계란볶음밥과 미소국. 아이가 맛있다며 그릇을 비웠다. 정자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했다. 그런데 저녁 7시가 넘어도 지연이 오지 않았다. 8시가 되었다. 준호를 씻기고 숙제를 봐줬다. 9시가 되었다. 준호가 졸렸다고 했다. 정자는 아이를 재우면서 지연에게 문자를 보냈다. 준호 재웠는데 언제 오니? 답장이 없었다. 10시가 넘어서야 전화가 왔다. 어머니, 저 지연이에요. 그래, 지금 어디야? 준호 재웠어. 감사해요, 어머니. 근데요. 목소리가 조금 머뭇거렸다. 죄송한데 하루만 더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일이 좀 길어져서요. 정자는 잠시 말이 없었다. 일이 길어져? 네, 갑자기 상황이 이렇게 됐어요. 내일 오전에 일찍 들어갈게요. 정자는 소파에 등을 기댔다. 가지고 온 짐이 없었다. 세면도구도 갈아입을 옷도. 오늘 낮에 잠깐 봐주고 저녁에 돌아갈 생각이었으니까. 현수는? 현수 씨도 오늘 출장이에요. 어머니밖에 부탁드릴 곳이 없어요. 정말 죄송해요. 정자는 눈을 감았다. 알겠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정자는 오래 앉아 있었다. 일이 길어졌다는 말. 갑자기 상황이 이렇게 됐다는 말. 그 말들이 어딘가 매끄럽지 않았다. 뭔가 꾸민 것 같은 느낌. 하지만 손자가 곁에 있었고 정자는 그냥 받아들이기로 했다. 다음 날 오전 지연은 오지 않았다. 오후가 되었다. 문자가 왔다. 어머니, 조금 더 있어 주실 수 있어요? 저녁에는 꼭 갈게요. 저녁이 되었다. 역시 오지 않았다. 밤에 전화가 왔다. 어머니, 너무 죄송해요. 오늘도 좀 힘들 것 같아요. 내일은 꼭 갈게요. 정자가 물었다. 지연아. 네. 너 지금 어디 있어? 짧은 침묵이 흘렀다. 잠깐 바깥에 있어요. 바깥이 어딘데? 또 침묵이다. 좀 멀리요. 정자는 더 묻지 않았다. 물어봤자 제대로 된 대답이 나오지 않을 것을 알았다.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날 밤 정자는 준호 방 아이 옆에 누웠다. 잠이 오지 않았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다. 멀리 있다고 했다. 갑자기 일이 생겼다고 했다.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 아닐까? 내가 오는 것을 알고 아이를 맡기고 여행이라도 간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다 얼른 고개를 저었다. 아무리 그래도 그럴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며칠 뒤 그 설마가 사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흘 뒤에 지연이 돌아왔다. 저녁 무렵이었다. 현관문이 열리면서 지연이 들어왔다. 캐리어를 끌고 있었다. 작은 캐리어였지만 분명히 여행용 가방이었다. 어깨에는 면세점 쇼핑백이 걸려 있었다. 정수는 주방에서 그 모습을 봤다. 캐리어와 면세점 쇼핑백. 눈이 그것들에 머물렀다.
지연은 정자와 눈이 마주치자 잠깐 굳었다가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었다. 어머니, 오래 계셨죠? 정말 감사해요. 어디 갔다 왔니? 아, 친정 식구들이 갑자기 여행을 가자고 해서요. 오래간만에 가족들끼리요. 갑자기 그 단어가 귀에 걸렸다. 갑자기? 네, 너무 갑작스럽게 잡혔고 갑자기 떠나게 됐어요. 정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캐리어를 보았다. 여행용 캐리어는 하루 이틀 일정에 끌고 다니는 것이 아니었다. 며칠치 짐이 들어있는 크기였다. 면세점 쇼핑백은 공항을 다녀왔다는 뜻이었다. 갑자기 잡힌 여행이 아니었다.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었다. 정자를 불러서 손자를 맡기고 여행을 간 것이었다. 저녁에 온다고 했다가 하루만 더, 또 하루만 더 미루면서 정자가 뭔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조금씩 시간을 끌면서 가슴 한켠이 서늘해졌다. 화가 나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었다. 그러나 정자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며느리 앞에서 화를 내봤자 돌아오는 것은 더 차가운 벽뿐이고 결국 시어머니만 이상한 사람이 되기 십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아들 현수는 출장 중이었다. 며느리와 단둘이 있는 자리였기에 짐을 챙겼다. 가방을 들고 일어서려는데 지연이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어머니, 이거 조금이지만 받아주세요. 열어보지 않았지만 돈이 들어있을 것이었다. 사흘치 아이 돌봄 비용. 정자는 그 봉투를 바라봤다. 받지 않았다. 됐어. 어머니, 그래도 수고비는 받으셔야죠. 됐다고. 신발을 신고 현관을 나섰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다. 계단을 내려오는데 다리가 조금 떨렸다. 화가 나서인지 서러워서인지 알 수 없었다. 버스 정류장에 앉아서 정자는 한참 동안 그냥 있었다. 사흘 동안 아무런 준비도 없이 아이를 돌봤다. 자신은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했다. 그리고 며느리는 여행을 다녀왔다. 봉투를 건네며 수고했다고 하는 그 태도가 더 마음을 아프게 했다. 고용한 사람한테 살을 주듯이 나는 이 집의 가족이 아니구나. 정자는 그 생각을 오래 붙들고 있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정자는 한동안 연락을 끊으려 했다. 손자가 보고 싶어도 참았다. 전화가 오지 않으면 먼저 하지 않으려 했다. 이용당하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가는 것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나 3주쯤 지났을 때 또 전화가 왔다. 어머니, 이번 주 토요일에 준호 좀 봐주실 수 있어요? 현수 씨랑 저랑 볼 일이 있어서요. 정자는 전화를 받으며 잠시 눈을 감았다. 볼 일? 지난번엔 급한 일이었고, 그전엔 약속이었고, 이번엔 볼 일이었다. 이유는 매번 달랐지만 내용은 같았다. 준호를 맡아달라는 것. 거절하려 했다. 입안에서 말이 맴돌았다. 그런데 다음 순간 지연이 덧붙였다. 준호가 요즘 할머니 보고 싶다고 계속 물어봐요. 그 말에 정자의 결심이 흔들렸다. 준호가 보고 싶다고 했다. 그 아이가 토요일 몇 시니? 결국 또 갔다. 토요일 오전 10시 아들 집에 도착했다. 현수와 지연은 서둘러 나갔다. 이번엔 몇 시에 돌아오는지 물었더니 저녁 전에 온다고 했다. 정자는 그 말을 듣고도 그냥 받아들였다. 이번에는 짐을 챙겨왔다. 혹시 몰라서. 준호는 기분이 좋아 보였다. 할머니 하며 달려오더니 손을 잡아 끌었다. 오늘 뭐 할 거냐고, 밖에 나갈 수 있냐고 물었다. 정자는 웃으며 그러자고 했다. 오후에 아파트 단지 안에 놀이터에 나갔다. 봄 햇살이 좋은 날이었다. 준호는 신이 났다. 미끄럼틀을 타고 철봉에 매달리고 뛰어다녔다. 정자는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봤다. 좋았다. 이것이면 됐다 싶었다.
이 아이 얼굴만 보면 됐다. 그런데 준호가 철봉에서 내려오다가 발을 헛디뎠다. 순간이었다. 아이가 바닥에 넘어지는 것을 정자가 막으려 손을 뻗었지만 닿지 못했다. 준호가 모래바닥에 손을 짚으며 쓰러졌다. 정자가 달려갔다. 준호야, 괜찮아? 준호가 일어나며 손바닥을 봤다. 모래가 묻어 있었고 손바닥이 조금 빨개졌다. 살짝 까진 것 같았다. 준호는 찡그리면서도 울지 않았다. 할머니, 나 피나? 조금 까졌네. 집 들어가서 약 바르자. 집으로 들어와 손을 씻기고 연고를 발랐다. 준호는 금방 괜찮아졌다. 아프냐고 물었더니 괜찮다고 했다. 과자를 먹으면서 텔레비전을 보기 시작했다. 정자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크게 다친 것이 아니었다. 놀다가 넘어진 것이었다. 아이들이 그럴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런데 저녁에 현수와 지연이 돌아오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지연이 준호의 손바닥에 연고가 발린 것을 발견했다. 준호야, 손 왜 이래? 넘어졌어. 할머니가 약 발라줬어. 지연의 표정이 굳었다. 정자를 봤다. 그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놀이터에서 철봉에서 내려오다가 조금 넘어졌어. 크게 다친 거 아니야. 살짝 까진 거야. 살짝이요? 지연의 목소리가 올라갔다. 애를 데리고 나가셨으면 잘 봐주셨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살짝이에요? 정자는 당황했다. 넘어지는 게 순식간이라. 애를 보고 있던 건 맞으세요? 옆에 있으면서 왜 못 막으셨어요? 목소리가 더 높아졌다. 현수가 옆에서 지연의 팔을 건드리며 말렸지만 지연은 멈추지 않았다. 저는 믿고 맡긴 거잖아요. 아이가 더 다쳤으면 어쩔 뻔했어요. 어머니가 다른 일을 하고 계신 거 아니었어요? 짜증나 정말. 지연의 말이 정자의 가슴에 꽂혔다. 지연아. 현수가 낮게 불렀다. 말리는 것인지 아닌지 모를 작은 목소리였다. 현수 씨는 가만히 있어. 내 자식 다친 건데 내가 한마디도 못해? 지연이 다시 정자를 봤다. 어머니, 오늘은 그냥 가주세요. 저 지금 너무 화가 나서 말을 못하겠어요. 쫓아내는 것이었다. 정자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억울했다. 살짝 넘어진 것이었다. 아이가 노는데 넘어질 수도 있는 것이었다. 그리고 바로 약을 발라줬다. 그것이 그렇게 잘못이었나? 지연의 말이 계속 귓속에 맴돌았다. 가방을 들었다. 손이 떨렸다. 현관을 나서는데 뒤에서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다. 할머니. 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보면 울 것 같았다. 계단을 내려왔다. 아파트 입구를 빠져나왔다. 봄 저녁의 바람이 얼굴에 닿았다. 정자는 걸으면서 눈물을 참았다. 참으려 했는데 결국 나왔다. 눈물이 흘렀다. 30년 넘게 음식점을 하면서 온갖 사람을 다 상대해봤다. 진상 손님도 있었고 억울한 일도 많았다. 그래도 이렇게 가슴이 무너지는 적은 없었다. 아들 며느리한테 쫓겨나는 기분이었다. 그날 이후 정자는 결심했다. 다시는 그 집에 가지 않겠다고. 이용당하는 것은 참을 수 있었다. 서운한 것도 참을 수 있었다. 그러나 손자를 정성껏 돌봐줬더니 그것이 잘못이 되어 쫓겨나는 일은 2번 다시 겪고 싶지 않았다.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 집에 가는 것이 이제는 자신에게도 며느리에게도 좋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알았다. 현수에게서 전화가 왔다. 며칠 뒤였다. 엄마, 그날 지연이 너무했어. 내가 뭐라고 했어. 됐다. 엄마, 그래도 서운하셨을 텐데. 현수야. 응? 나 이제 너희 집에 안 갈 거야. 침묵이 흘렀다. 엄마. 현수야, 나는 괜찮아.
근데 앞으로 준호 봐달라는 연락은 하지 마라. 나도 이제 못하겠어. 현수는 더 말을 잇지 못했다. 미안하다고 했다. 정자는 괜찮다고 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동안 핸드폰을 손에 쥐고 있었다. 섭섭하지 않다면 거짓말이었다. 그러나 후련한 것도 있었다.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무언가가 조금은 풀리는 것 같은 느낌.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을 때 정자의 핸드폰에 문자가 왔다. 발신자는 준호였다. 아이가 스스로 보낸 문자였다. 나 할머니 보고 싶어요. 엄마 아빠 없을 때 만나면 안 돼요? 정자는 그 문자를 읽으며 오래 웃었다. 눈물이 나는데 웃었다. 9살짜리 아이가 그것을 알고 있었다. 엄마 아빠 없을 때 만나면 된다는 것을, 할머니가 왜 오지 않는지, 어떤 상황인지 아이 나름대로 감지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정자는 문자를 보냈다. 그래, 준호야. 할머니가 데리러 갈게. 다음 주 토요일 괜찮아? 답장이 바로 왔다. 네, 좋아요. 다음 주 토요일 정자는 아파트 입구 앞에서 기다렸다. 아들 집 현관 앞이 아니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입구 앞 벤치에 앉아서 기다렸다. 잠시 후 준호가 뛰어나왔다. 계단을 내려오면서부터 할머니 하고 소리쳤다. 정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팔을 벌렸다. 준호가 그 품 안으로 뛰어들었다. 할머니 왜 이렇게 오래 안 왔어요? 바빴어, 할머니가. 거짓말. 거짓말 아니야. 진짜요? 그럼 진짜지. 준호가 정자의 손을 잡았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다. 정자는 그 손을 꼭 쥐었다. 둘이서 걸었다. 어디 갈까 물었더니 준호가 떡볶이가 먹고 싶다고 했다. 정자는 웃으며 그러자고 했다. 시장 골목 안에 오래된 분식집에 들어가 마주 앉았다. 떡볶이가 나왔다. 준호가 호호 불면서 먹었다. 맛있다고 했다. 그래도 할머니 떡볶이가 더 맛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할머니 떡볶이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며 엄지를 치켜 세웠다. 할머니 집에 가도 돼? 당연하지. 언제든지 우리 준호는 와도 되지. 엄마한테 말해도 돼요? 정자는 잠깐 멈췄다가 말했다. 그럼 엄마한테 말하고 오렴. 준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또 떡볶이를 먹었다. 정자는 아이를 바라봤다. 이것으로 충분했다. 그 집 현관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며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됐다. 지연의 표정을 살피지 않아도 됐다. 며칠 동안 아이를 맡아놓고 여행을 갔다 온 사람의 얼굴을 마주하지 않아도 됐다. 그냥 이렇게 준호와 둘이 떡볶이를 먹으면 됐다. 헤어질 때 준호가 말했다. 할머니, 다음에 또 만나요. 그래, 전화해 준호야. 제가 전화해도 돼요? 당연하지. 언제든지 할머니 보고 싶을 때 전화하렴. 준호가 웃으며 뛰어갔다. 아파트 입구로 들어가면서 한 번 뒤를 돌아보고 손을 흔들었다. 정자도 손을 흔들었다. 아이가 사라지고 나서 정자는 그 자리에 잠시 서 있었다. 그 집 문은 이제 두드리지 않을 것이다. 초인종을 누르기 전에 숨을 고르는 일도, 며느리 눈치를 보는 일도, 사흘 동안 아이를 봐줬다가 봉투를 건네받는 일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준호는 만날 것이다. 이렇게 밖에서 둘이서 그것으로 충분했다. 정자는 걸었다. 봄 저녁의 골목이 따뜻했다. 분식집 냄새가 났다. 어딘가에서 떡볶이 끓는 냄새가 흘러나왔다. 발걸음이 가벼웠다. 오랜만에. 오늘의 사연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서 응원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매일이 늘 건강과 평온으로 가득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